적기 23강 시작하겠습니다. 12회고요. 222쪽 펴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 이제 언어 나오죠. 1번 문제는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이미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기역, 리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다 해당하는 거죠. 자, 바로 봅시다. 기역 같은 경우에 안내와 알림 해가지고요. 의미가 중복되니까 안내 하나만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관형어, 명사, 그 다음에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했는데 뒤에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죠. 그대로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뭡니까?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관형어, 목적어, 향상하기, 서술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2번 잘못한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체 문장을 보셔야 돼요. 본어는 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를 같은 경우에 개선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개선하는지 목적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서술어죠. 그래서 용언이죠. 의약품 용어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이제 이런 것들 문법적인 내용 아주 기본적인 거 말고는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제시문의 정보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죠. 1번에 아버지의 형을 이르는 큰아버지는 종속 합성 어이다라고 했을 때 큰아버지 해가지고요. 아버지보다 더 어른인 아버지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속 합성어 이게 하면서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성분이 뒤성분을 수식하는 이라고 해가지고요. 1번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리 왜 어감 같은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흰머리는 용언 어감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용언 어감과 명사가 결합한 거 요거 덮밥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덮다에 덮에다가 밥 결합한 건데 우리 왜 흰머리라고 했을 때 흰과 머리인데 우리 흰에 그죠? 어간은 뭐가 되죠? 기본형이 희다이기 때문에 어간에 바로 명사가 결합했다면 희머리가 돼야 되는데 얘는 흰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본다면 그죠? 얘는 희다이 희라는 어간에다가 관형사형어미 니은 결합해서 이거 하나의 관형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머리라는 명사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늙은이 같은 경우에 그죠?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 늙다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는 뜻 해가지고요. 일단 어휘 의미를 띈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 우리 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게 합성어고요. 어근이라는 것은 실질 형태수 얘기하는 거고 실질 형태수라는 것은 자 형태수 중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수라든가 아니면은 용언 기본형의 단일어인 용언 기본형의 어감 같은 것들이 다 실질 형태수가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 나오는 늙은이 같은 경우는요. 젊은이하고 비슷하게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합성어로 예를 들고 있는 거고 1문단에서 합성어는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동사 먹다의 어간인 먹 그 다음에 명사 거리 해가지고요. 분석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이미 이 문단에서요. 그죠? 자 어간과 명사의 결합은 뭐라고?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문법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그죠? 제시문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왜 어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제시문에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언어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학습을 했어요. 그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기역의 사례 가지고요. 기역이 뭐예요? 간접 존경이죠. 그래서 존경의 대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나 사물 등을 높이는 거 해가지고요. 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뭐예요? 자식이 있으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자식이 고모라는 존경의 대상과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있으시다라고 높이는 거니까 간접 존경 맞아요. 그죠? 우리 뭐 흔히 간접 높임이라고 배우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요.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셔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 높임 표현 들어가 있고요. 다리는 원래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할머니라는 그죠? 존경의 대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아프셔서라고 높이고 있는 거죠. 여기 간접 높임이고요. 물론 다니신다 같은 경우는 할머니는 이라는 사람을 직접 높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직접 존경이 되겠죠. 이 부분은 직접 존경이에요.
맨 3번에 언니는 아버지가 너무 건강을 염려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얘는 염려하신다는요. 아버지라는 주어를 높이는 거고요. 얘는 존경의 대상과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원래 뭡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신다라고 높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3번은요. 직접 존경만 드러나고요. 간접 존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염이 많으시다라고 했을 때 수염을 많으셨다라고 높이고 있는데 이때 이 수염이 그죠? 할아버지라는 존경의 대상과 관련을 가지는 사물이기 때문에 수염이 많으셨다라고 높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4번도요. 간접 존경 나타나는 거고요. 자, 문제 4번 보면 역시 이제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억부터요. 능동과 피동의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국회의원 몇 명을 선출되었다가 아니라 그죠? 몇 명이 선출되었다. 목적어 들어가면 몇 명을 선출했다라고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중에서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몇 명이 선출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단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는요. 중의적인 문장이 아니라 의미가 명확해요. 그래서 굳이 고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그죠? 이쪽에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중의적인 의미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한꺼번에 지니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쪽에 니은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쓰게 되면 건설업계 관계자 그리고 시민의 안전 이 두 개에 관해서 논의를 한 건지 아니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에 관해서 논의한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바꾸는 게 중의성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장 자체는 고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디귿 쪽이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함. 우리 이렇게 5kg 정도의 금 보관함이라고 쓰게 되면 5kg 정도가 금을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금 보관함을 수식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 5kg 정도를 담은 보관함이라고 하게 되면 그죠? 금 5kg 담은 이런 보관함이라고 해서 수식 관계가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리을은 많이 봤던 거네요. 그죠? 대등한 관계를 사용함. 그러면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신선도 유지, 목적어, 서술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죠?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해야 목적어, 서술어 해가지고요. 이렇게 고쳐야만 그죠? 대등한 관계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네,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언어와 관련해서 이제 독서 지문처럼 나와 있는 건데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일단 여기서 형식적인 요소의 의문, 그 다음에 의문 형태 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요소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형식적인 요소의 의문론, 문법론 그랬는데 문법론 속에 형태론과 통사론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요런 정도 내용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죠. 언어는 형식적 요소가 내용적인 요소보다 다양하다. 형식적인 요소 뭐 있어요? 의문, 형태, 통사. 그 다음에 내용적인 요소에는 의미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언어의 형태 탐구. 형태 탐구라는 게 이미 다 문법론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문단의 둘째 줄 보면 의문론, 문법론, 의미론은 서로 관련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즉 형태가 의미론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되지 않는다 안 되고요. 3번에 자 의사소통의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의사소통할 때 즉 발화 전달 과정에서 먼저 발신하면서 의미론에서 문법론을 거쳐 의문론의 방향으로 의문론이 이제 말소리와 관련되는 건데 첫 단계는 형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일단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론에서. 그죠? 내용적인 요소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언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통사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지금 한번 보세요. 언어를 발신하는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의미론에서 문법론을 거쳐 어떻게 의문론의 방향인데 문법론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통사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사론은 활용되지 않는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부터는요. 이게 이제 예시 문제나 출제 기조 전환 이후의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예전에 언어 문제, 즉 문법 문제 중에서 출제 기조 전환에 좀 부합하는 문제들을 골라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서 문법적인 개념을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시문이나 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내용을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만 모아둔 거예요.
자, 6번 한번 보시면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보니까 두 요소로만 쪼갰을 때 그 두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고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일 때는 합성어, 그다음에 어근과 접사일 때는 파생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근이나 접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그죠? 어근은 실질 형태소,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부분. 그래서 접사 같은 경우는요, 문장에서 홀로 한 단어로 쓰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일어인 용언 기본형의 어간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요거 1번. 지우다의 지우와 그 다음에 새와 파랗단데 이거 접사니까 둘 다 파생어네요. 그죠? 파생어 그래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크게 둘로 나누면 조각과 배 합성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높다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이라는 접사 붙은 거니까 파생어죠. 그죠? 물론 얘를 높이다에 드가 붙었다고 파악해도 파생어인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원칙적인 분석은 앞에서부터 드높다에 이가 붙은 걸로 파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집과 밥다 저녁과 노을. 지금 접사기 때문에 파생어고요. 저녁 노을은 합성어죠. 그 다음에 푹과 사과, 그 다음에 돌아와 가다인데 요거 접사니까 파생어고요. 돌아가다 같은 경우에 이때 돌 같은 경우는 단일어인 용언 기본형의 어간이기 때문에 이거 어근이 되죠. 그래서 어근에 어근 결합한 합성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보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 뭐 나머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왜 디귿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도 이제 문장 구조에 그죠? 대응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이 하나의 목적으로 묶이는데 국가 정책 수립을 체결한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라고 해가지고요. 대등한 것끼리 묶일 때는요. 그저 문장 구조가 서로 대등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에서도 확인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8번 보면 자 이제는 이런 돌직구 형태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제시문 자체의 보기로 내용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 관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연습해두면 좋겠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생명을 무릅쓰고 우리 왜 무릅쓰다라는 말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가지고요. 이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써야겠죠. 그래서 얘는 위험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버지 무슨 고민이 계신가요? 고민은 사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존경, 간접 높임법 써야 되죠.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우리 계시다라는 말 자체는요. 사람을 직접 높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내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역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요거 보여진다가 뭐의 준말이에요? 보여지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요거 이중피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여진다가 피동접사 이에다가 통사적 피동을 만들어주는 어지다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서울역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입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주어부가 관형형 명사일 때 서술부도 관형형 명사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언어 학습하면서 다뤘던 거기도 하죠.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선택지 3번의 이중피동과 관련해가지고요. 자주 쓰이는 거 이를테면 보여지다로 그렇고요. 믿겨지다. 쓰여지다. 그 다음에 열려지다. 잊혀지다. 이런 것들 다 그죠? 자주 나오는 이중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겨지다가 아니라 믿기다. 쓰여지다가 아니라 쓰이다. 열려지다가 아니라 열리다. 잊혀지다가 아니라 잊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물론 믿겨지다 같은 경우는 믿어지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9번 한번 가보죠. 밑줄진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 거 해가지고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거. 이거 어간 어미만 좀 파악하면 금방 끝나는 거죠. 그죠? 일단 보세요. 1번에 이거 어간이 뭐예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거. it. 근데 은이가 붙으면서 이로 바뀌었으니까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활용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묻다. 이때는 이거 뭐예요? 물을 문자에서 질문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어간 묻.
그죠? 여기에다가 어미 어서 붙었을 때 물어서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어가리 형태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르다. 이거는 이를 지자인데 닿다나 미치다라는 의미.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활용했을 때 이르다에 어간 이르다에 어 붙었을 때 이르다는 어간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어간이 뭔지만 알면 기본적인 개념만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미 어가 붙었을 때 어미 어가 러로 바뀐 거니까 오히려 어미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낫다의 어간 낫 여기에다가 은이 붙었을 때 나라고 쓰고 있으니까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거 맞겠죠. 보시고요. 자, 10번까지 마저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1번부터 보면 틀려라는 건 뭡니까? 맞다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때, 같지 않을 때는 달라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했을 때 요거는 바라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소망하다, 희망하다의 명사는 바람이 맞는 거죠. 바램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왜 바래다는 아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색이 변하다, 뭐 빛깔을 희게 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내가 오직 바라는 것 해가지고요. 관형형 명사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관형형 명사로 바꾸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 4번이죠.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실현을 주기도 한다. 근데 실현을 준다라고 했을 때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인간에게라는 부사가 들어가야만 적절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 같은 기능에 같은 형태의 단어가 중복되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문장 성분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3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